2013년 인류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리게 됐다. 그 이유는 바로 고민 바이러스. 사람들은 고민 때문에 점점 삶이 피폐해져 가는데 이런 사회의 인류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두둥. 네네, 인류종합고민연구소입니다. 네? 뭐라고요? 닥터베! 네. 닥터베! 아니 무슨 일입니까?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자꾸만 살이 찐대요. 여름이 너무 싫대요. 어떡하죠? 그럼 겨울에 춥다고 붕어빵 먹으면 또 살찌잖아요.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네네, 인류종합고민연구소입니다. 네? 뭐라고요? 닥터베! 네, 닥터베! 네. 아빠가 술만 먹으면 자꾸 뽀뽀해달라고 해서 짜증난대요. 어떡하죠? 많이 해드리세요. 많이 해드리세요. 불쌍하잖아요. 엄마랑 하겠어요? 할머니랑 하겠어요? 자녀들이라도 뽀뽀 많이 해주세요. 백이성 원더걸스 예! 혜림이 함께하는 솔리시티 막스 본틱도림 인류종합고민연구소! 자, 인류의 모든 고민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별밤 인류종합고민연구소 원더걸스 예은씨, 혜림씨, 또 세계 최대 고민 방제 시스템을 갖춘 네. 인류종합고민연구소의 닥터베 백이성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원더걸스 두 분은 그러게. 아니 한 주 못 봤다고 그렇게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죠. 엄청나게 보고 싶더라고요. 아, 저희도 보고 싶었어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랜만에. 한달 된 것 같아요. 네, 한 달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참. 전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난주에 아니요, 혜인이 씨가 유나 씨, 네. 유나 씨랑 하시죠. 열심히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꼭 이 자리를 지키도록 왠지 하겠습니다. 원더걸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중독성? 원더걸스는 중독성이 있어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막 네. 여러분들 고민을 안 들으니까 뭔가 내 고민이 점점 그렇죠. 커지면서 네.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할 텐데 네. 지난주에 굉장히 백인성 씨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네, 네. 아, 궁금하네. 지난주에 네네네. 무슨 일 있었는지. 뭐, 다시 듣기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네네. 네, 뭐 말로 표현할 순 없고요. 굉장히 네. 당황하셨기 때문에 원더걸스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저 다 나름대로 다 동생들이니까요. 뭐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어차피 인간이란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맞아요. 적응하면 또 적응되고. 네. 아니, 뭐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이래라 저래라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예전에는 뭐 상처 엄청 받았었는데요. 뭐 네. 지금 뭐 가만히 있습니다. 네. 아, 백인성 씨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굉장히 타셨어요. 네, 네. 진짜 많이 이 타시고. 운동화 갔어요. 오늘. 아, 골프. 아, 예. 아, 오늘 그렇군요.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진짜 덥죠.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같은 고단해서 날씨는. 지금 오는 길에 좀 잤더니 네. 지금 얼굴이 띵띵 부었는지. 아니, 근데 타셨어요. 동남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안성 다녔습니다. 안성. 네, 안성. 안성. 네네. 우리나라에도 동남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안성으로 오늘, 가세요. 근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운지 몰랐어요, 진짜. 근데 너무 엄청 더워서. 덥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속옷까지 다, 팬티까지 다 젖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맞아요. 운동하면서. 오늘 34도 서울이. 심했어요, 오늘. 울산 40대 울산. 자, 엄청났어요. 대구와 전주는 3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네. 자, 참, 아무튼 인류종합고민연구소 고민 네.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서. 원래 날씨 더울 때는 불쾌지수도 좀 올라가고. 올라가죠. 맞아요. 괜히 고민거리도 아닌데 막 괜히 짜증나고 고민이 많이 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와 있다면서요. 아, 이런 그래요? 아우, 네. 제가 오늘 살짝 개봉을 봤는데요. 네. 오늘도 굉장히 대박이에요. 정말 이거는 네. 네. 정말 듣는 여러분들의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스트레스 받는. 예은 씨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예은 씨가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발짝 물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저는 아무 그냥 말도 안 듣고 했습니다. 있으려고. 아니, 아까 대본에 삿대질을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사태질이요? 이게 말이 돼? 이거 오늘 심해. 드라마야. 네. 이러더라고요. 감독님이랑 저랑 못다한 얘기 좀 나누고 있을 테니까 밖에서. 예은 씨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네네. 자, 인종고소 참여 방법 예은 씨와 혜림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예은 씨 먼저 있어요. 아, 네. 이 드라마. 죄송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고민을 만나보는 별밤 인류종합고민연구소.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들려주세요. imbc.com 별이 빛나는 밤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제작진이 선별해서 약간의 각색을 더해서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린답니다. 네, 문자 참여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요. 인터넷 미니 어플은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답니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주 귀가 시원해요. 쑥쑥 들어, 쑥쑥 들어. 네. 귀를 다 파서. 왠지 모르게 그냥 쑥쑥 들어오네. 시합 8천. 예. 아, 오늘도 그랬나요? 네, 오랜만에 시합 좋아요. 듣는데요. 좋아요. 아니,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매니저도 고치면 쌉 절대 못 고쳐요. 걔는 쌉. 저 기순이 형님 오늘 모시러 가니까 쌉으로 오세요. 어디라고? 쌉이요 쌉. 시합. 800. 쌉. 네. 모시라지 마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네. 혜림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부산 북구에서 이병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저는 올해 20살이 되는 남자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겐 8년 동안 짝사랑한 여자가 있는데요. 얼마 전 그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고백할 기회는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 졸업 축하한데 뭐 중학교 가서 뭐 보면 되지 뭐 보든지 말든지 뭐 네 얼굴 하도 봐서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오다가다 보고 되면 뭐 보든지 말든지 그 아이의 생일날 이거 뭐 오다가 주었다 이거 네 해라 이거 선물 절대 아닌데 내가 이거 뭐 돈 주고 산 거 절대 아니니까 뭐 오다가 조 앞에 주은 게 진짜다 이거 진짜 내가 너 주려고 산 거 아니고 주었다고. 또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맞이한 화이트데이엔요. 뭐 엄마가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사탕 샀는데 니도 하나 먹을래? 이거 먹어라. 절대 니 주려고 산 거 아니고 우리 엄마가 사달라길래 산 김에 산 거다. 하지만 우린 학생이고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기에 쿵쿵 뛰는 가슴을 늘 꾹꾹 숨겨야 했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능을 마친 다음 날 전 그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제 마음을 전했죠. 네, 니 좋아.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좋아했다. 네 별론데. 뭐? 우리 그냥 친구 할기제. 그토록 기다려온 대답은커녕 그 흔한 말, 그 뻔한 답, 좋은 친구 사이로 남아줘를 듣다니 저는 그 후 그녀에게 연락 한 번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제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제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세요? 와, 저기 온다. 니한테 고백했던 놈. 야들아 얼마냐? 그래 뭐 재미난 얘기 있나? 이렇게 웃노 다들. 니 얘한테 고백했다 체인 얘기. 니 좋아 이랬다면서. 억수로 웃기다이. 지금 니 맘대로 웃기다 가시라. 그녀는 친구들과 제 이야기를 농담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네요. 여자들은 대체 왜 고백을 거절하고 친구로 남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받았으면 혼자만 알고 있지 왜 친구들에게 다 떠벌리는 거예요? 앞으로 다신 여자에게 고백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도록 저 좀 납득시켜주세요. 네, 이병도님의 사연 듣고 왔습니다. 힘내시라고 비타민 선물 드리고요. 그러게요. 왜 남자의 어떤 순수한 그런 마음을 여자분들은 어떻게 한낱 그냥 웃음거리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아니고요. 네. 이분이에요 그냥. 그래요? 우리 안 그러죠. 네, 저희 안 그럽니다. 네, 저희 굉장히 진지해요. 대부분 보면 제 주위에서도 학교 다닐 때부터 쭉 지켜보면은 네. 정말 그거를 되게 막 재미거리로 만드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이제 고백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건 이제 약간 결핍되신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나 네. 이만큼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약간 과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아직도 고백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그런 여자들 없을 거예요. 맞아요. 뭐가요? 내가 고백할 여자가 없어졌다고요? 아니. 그걸 이렇게 유라 씨가 좀 막말하시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제는 네. 그런 장난칠 연배는 아니시니까. 연배 나왔습니다. 그런 장난은 아니실 거예요. 되게 무서워하겠다, 그쵸? 네. 근데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다 보니까 더 거리낌 그냥, 없게 하려고. 에휴 그래 너 뭐 나한테 고백도 했었지 뭐 에휴 뭐 그냥 웃음거리로 오히려 좀 편하게 지나가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요? 근데 만약에 진짜 혜림 씨처럼 그 친구가 웃었다면. 진짜, 아까 짝꿍 끝나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진짜 비웃는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웃었죠? 네? 와! 야, 아까 얘한테 고백했다. 차인 애기.
이거. 옥타브가 순간 울컥했다니까요, 진짜 비웃듯이. 까고는 진짜 비웃듯이 해갖고. 야. 굉장히 하이톤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격 차이죠. 네. 아이, 그래요. 모든 여자들 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 이걸 트라우마로 가져가시면은 네. 백인성 씨처럼 이게 거의 근데 처음 네. 고백하신 거 아니에요? 8년 동안 이 여자분을 좋아했고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 20살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고백을 한 건데 다른 그렇죠. 여자분들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럼요. 이병도 씨가 지금 보내주신 사연의 앞에 보면 대부분 다 뭐 선물을 주다 엄마가 사달라 그래서 산 김에 너 줬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고백 못 하잖아요. 근데 와일드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은요. 그냥 좋아한다고 들이대 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내 주위에서 물어보면요. 야, 너 안 창피해? 뭐 거절당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야, 그럼 어떻게 만나? 뭐 웃으면서 만나는 거지.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때도 예전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저는. 네. 유나 씨랑 예를 들어서 내가 유나 씨랑 게스트고 DJ인데 유나 내가 진짜 오빠가 이상하게 너무 생각나면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좀 그렇다. 이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만날래 나랑? 그러면 오빠, 저는 오빠 동생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럼 나 게스트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뭐 나와서 게스트 하면 되지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 뭐 옆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음이 든다고 해도 그걸 감추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사이마저도 멀어질까봐 저는 계속 유지하는 성격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병도 씨도 저랑 비슷한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 못 하다가 좀 과감하게 유나 씨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 게스트 날 왔더니 지금 이 원더걸스 두 분이서 오빠! 너 그렇게 농담을 잘하서 유나한테 고백했다네! 나 미쳐, 나는 방송 못해요, 나는. 그거 진짜. 혜림 씨 자꾸 웃는 거죠. 이걸로 야,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끔찍하죠. 예, 진짜. 근데 모든 여자들이 안 그렇다는 사실 일단 알아두시고요. 맞아요. 너무 어린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이 고민의 핵심은 앞으로 살면서 다른 여자에게도 고백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인데 그렇죠. 저희가 뭐 용기를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자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대학생이시니까요. 그럼요. 아유, 세상에 반은 여자입니다. 다른 여자를 또 나는 한 여자만 선택해야 되니까. 오, 이런 로맨티스트를 왜 안 데려가는 거야? 어디 계세요, 언니? 전국에 계신 여성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병도 씨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고백했는데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창피하면은 이거는 진심으로 내가 고백한 거에 나의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후회하지 말아야죠. 왜? 어차피 난 각오를 했으니까 누구한테 손가락질 밟든 뭐 그랬던 간에 나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과감하게 고백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난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다 끊어버리세요. 다 끊고 새로운 친구 만나면 또 여자분 입장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본인도 우리 친구 하자라고는 했지만 뭐 좀 다시 한번 화자시키고 싶은. 친구들한테 좀 상담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사실 얘가 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못된 거죠? 혜림 씨가 그 친구. 그렇죠. 안태주님, 남자분한테는 8년 동안 여자였지만 여자분 입장에서 8년 동안 소꿉친구였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자분이 당황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좀 그렇죠. 길상훈님이 그런 타입이신가 봐요. 아까 백이선 씨가 네네, 얘기한 네. 고백하고 안 되면 그냥 뭐 내 좋아하는 여자 옆에서 그냥 있으면 되지 보면서 길상훈 씨 그렇죠. 앞으로 안전빵에게 고백하면 됩니다. 안전빵이. 이런 언어 선택을 미리미리 하신다는 게 떠보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림 씨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지켜보는 거죠. 혜림 씨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확신했을 때 딱 내가 고백을 하는 거죠. 거의 그게 이제 안전빵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고백할 때는 박력 있게 그냥 맞아요. 뭐 그냥 빠져나갈 틈이 없게 고백을 해버려야. 이게 정신이 움직여지면 난 사랑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유나 씨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데 그거를 저 유나 씨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스타일로 가서 확 밀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이성이 안 돼, 가슴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여자에게 들이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요? 말 고백 못 하겠어요, 저는. 네네. 하셔야 돼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그거지, 고백해. 용기 있는 자가 미는. 아이, 자, 참. 이병도님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2NE1의 Lonely. 지금 내가 하는 얘기 I'm so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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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Baby, I'm so
자, 21의 Lonely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예은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두 번째 고민 사연은요, A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집보다 회사를 좋아하는 열혈 커리어 우먼입니다. 하지만 회사인 제가 바퀴벌레보다 싫어하는 그녀가 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후배, 김모양이요. 김모양은요, 평소엔 절 무시하고 깔보고 만만하게 굴면서 꼭 돈을 쓸 일이 생기면 저를 고참 선배 취급합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고 물으면 우와, 오늘도 선배님 쏘신 거, 선배님 짱! 저희 스테이크 먹어요, 선배님. 하고 몰아붙여요. 또 밥을 먹고 후식을 먹으러 가서도 우와, 1차에서 2차까지 선배님 쏘시다니. 선배님 짱짱. 아, 그럼 저 음료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도 돼요? 아, 참, 적립은 제 포인트 카드 해도 되죠? 한답니다. 제 이름이 사주세요도 아닌데 그 후배는 저만 보면 오늘도 노래를 불러요. 선배님, 커피 사주세요. 간식 사주세요. 떡볶이 사주세요. 제 이름이 사주세요 선배가 된 것 같았죠. 웃긴 건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자리에선 등 딱 돌리고 앉아 고참 선배들에게 찰싹 붙어있어요. 오바 리액션과 함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나 같은 꽃미남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거야. 안 그래요들? 웃기다. 대리님 완전 재밌어. 뻑하면 반말로 선배들에게 농담을 던지고 그 와중에 제가 일을 좀 시키면 나 지금 너보다 더 선배들이랑 얘기 중이잖아. 하는 표정으로 턱을 쳐드는 당돌한 후배 김모양. 밥 먹을 땐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일을 시키면 왜 그렇게 느린 군뱅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 어딜 가나 저런 인물 하나씩은 꼭 있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냥 참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르다가도 예상보다 오버된 금액이 찍힌 카드 고지서를 보면 화가 납니다. 김모양의 나쁜 버릇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얄미운 후배. 그쵸. 비단 선후배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네. 그냥 얼굴만 보면 당연히 네가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될 때가 있어요. 후배가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렇죠. 특히 우리 예은 씨, 혜림 씨는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이 여자들처럼 저수성간 타입들은 맞아요. 장난 아니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세 분은 후배들이 이제 사주잖아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후배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줘야죠. 그냥 어떻게 그냥, 방법 없죠. 네, 근데 한두 번은 사주겠죠? 근데 그렇죠. 계속해서 이런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는 좀. 너도 좀 한 번씩은 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그럼요. 지금 돈이 뭐 땅 파봐요. 100원짜리가 나오나. 맞아요. 그럼요. 이게 후배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그리고 그런 어떤 선배의 어떤 약한 점을 이용을 해서 후배들은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건 진정 후배 될 자격도 없고, 걔 둬서 뭐해요, 걔를. 맞아요. 예, 그런 후배를 둬서 뭐 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상 살면서, 물론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너랑 나랑은 중마고 어렸을 때부터 쭉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근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친구는 너랑 나랑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친구야. 그런 친구들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서로 도움이 되는 거 가장 첫 번째.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서로 고민거리를 서로 해결해주고 이런 도움이 얼마나 큰데요. 단 한 명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마저도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그 친구가 몇십 년씩 같이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친구가 되는데 회사 선후배인데 그런 후배 둬서 뭐합니까? 맞아요. 단칼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잘 못 자르거든요. 저도 잘 못 잘라요. 못 자르죠. 저도 못 잘라요. 사달라면 다 사줘요. 저한테 밥 사달라는 네네. 사람들은 이렇게 언니 제가 고민이 있는데요.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그 고민이 맨날 고민 고민 있어. 그래 고민이 무슨 고민? 그냥 뭐 사는 고민이에요. 그 얘기해봐. 네, 뭐 얘기를 이렇게 쭉 하죠. 얘기해봐. 그럼 그러면서 얘기해서. 저는 뭐 언니가 항상 있어서 이렇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그래버리면 아니 오늘 잘 먹었을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전에 끝내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배님 저 고민 있는데 그래 얘기해봐. 근데 선배님 여긴 좀 얘기하기 그렇고 좀 뭐 식사라도 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밥 먹었어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각인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럴까 그럼 밥 먹었고 왜 밥 먹어야 돼요? 나 밥 먹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커피라도 한 잔
뭘 커피야, 커피 여기 그냥 자판기에서 먹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무척 바쁘니까 네. 지금 너하고 지금 고민거리도 상담해줘야 되고 나도 빨리 고민거리를 듣고 어디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들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끌려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커피 그래서 가자 그냥 커피 마시러 가자. 이건 아니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후배라든지 내가 정말 선배님 됐어요 괜찮아요. 가자. 이런 후배가 아닌 이상은 왜 가는 대로 가요? 맞아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A님의 같은 경우는 네. 같은 회사에 있어서 피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항상 어떻게 보면 그 점심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맨날 봐야 얘기를 되니까. 해야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 선배들 있잖아요. 다른 남자 선배, 그러면 선배님 잘 먹었어요. 나 어제 내가 샀는데 왜 내가 왜 또 사야 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남자 선배들도 듣더니 맞아 어제 뭐 샀잖아. 이번에 후배가 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훌한데 남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야 쟤네들이 심각해.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자 이런 거 아니거든. 아예 남자들은 눈치가 신경 없어요. 안 쓰죠. 신경 안 쓰죠. 맞아요. 얘기를 꺼내야 됩니다. 꺼내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회사를 관두든가. 아니잖아요. 회사를 이겨내려면 이것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네. 꼭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2100님 후배랑 단둘이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실수로 지갑을 놓고 온 척해서 후배가 밥 사게 하세요. 근데 이것도 저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연기가 잘 안 돼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죠. 그런 후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머머 안 갖고 오셨어요? 저기 아주머니 언니가 안 갖고 오셨는데 다음에 아마 갖다 드릴 거라고 자기 먼저 간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런 후배가 그런 애들, 이런 후배. 어머, 선배님 안 갖고 오셨어요? 어떡하죠? 할 수 없네, 내가 내요. 그런 선배는, 그런 후배는 먼저 내요. 4437님 밥 시키고 바쁜 척하며 계산 안 하고 먼저 나가버려요. 아유, 더 바쁜 척 하죠. 김진홍님 먼저 선수초에 야 후배한테 얻어먹는 일인데? 에이, 후배한테 어떻게 얻어먹어요? 선배님가 사야죠. 이러면. 대기성에 오늘도 참는다. 별밤가족 총력 증진 프로젝트 별밤 퀴즈 귀는 좀 끝 퀴즈 신경은 한여름의 체력 단련 특집 귀쫑긋 퀴즈 별밤 귀쫑긋 퀴즈 담당 이효은 씨가 오렌지 PD의 강압에 못 이겨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는 시간 하지만 건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와 런닝머신 했다고요? 진짜 설마 이건 안 나올 줄 알았다. 런닝머신에서 30분 동안 뛰었다고 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자, 이효은 리포터는 30분 동안 얼마나 달렸을까요? 함께 소리 문제 들어보시죠. 귀는 좀 끝 퀴즈 신경은 런닝머신을 뛰고 있습니다. 지금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스피드는 7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15분을 뛰고 있습니다. 아이고, 배가 땡기고 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니, 체력 좋으신데요? 그래요. 틀어놓고 30분 동안 뛰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요, 러닝머신에서 30분간 얼마나 뛰었는지 거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몇 킬로 정도 뛰었을까요? 자, 유료 문자와 무료 미니 어플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정답과 재밌는 오답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2분을 뽑아서 웨이브 세팅기 선물로 드릴게요. 내 곁에 있어 난 언제나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밤바다 별이 유난히 반짝일 때 샤인한다 빛이
별보다 반짝이던 그 애가 생각날 때 샤인 온 더 비치 핑크빛 사랑의 맛을 담은 달콤한 무알콜 칵테일 연재도 이제 알아요. 사랑이 어떤 맛인지 기분 내고 싶을 때 선키스트 샤인 온 더 비치 칵테일. 별밤 인류 종합 고민연구소 원더걸스의 예은씨, 혜림씨, 그리고 백이성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아니, 눈이 떼꾸해지셨는데요? 예, 오늘 좀 많이 피곤하네요. 자, 한 줄로 읽고 한 줄로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읽고 닥터배가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고! 5016님, 야식으로 시원한 비빔면을 먹을까요? 뜨거운 컵라면을 먹을까요? 뜨거운 컵에 비빔면을 넣어두세요. 짜파구리처럼 비빔 컵라면을 드세요. 박진영님, 여행을 가는데 주변에서 선물을 사오래요. 그것도 비싼 거.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건데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어떡하죠? 비행시간이 새벽이라고 얘기하면 면세점이 문 닫았다고 20개들이 기념품 사다 주세요. 3232님, 엄마한테 동창들이랑 여행 간다고 뻥치고 남자친구랑 바다 여행 다녀왔는데 엄마가 자꾸 다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래요. 어떡하죠? 합성 사진 넣어서 뭐합니까? 합성을 하세요. 요즘 동호회 합성 동호회 많대요. 거기다가 합성해준대요. 거기서. 4931님, 소개팅남에게 특기가 요리라고 했는데 당장 다음 주 만나면서 도시락을 먹어볼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아이고, 뭐야. 어떡하죠? 이게 뭐야, 이 남자. 엄마에게 용돈을 줘드리면서 엄마가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죠. 엄마가 만들어주면 되죠. 5542님, 백수 남자친구가 취직했다고 갑자기 바쁜 척해요. 그런데 갑자기 남친이 섹시해 보이고 놓치기 싫어져요. 어떡하죠? 아니 헤어졌어요? 지배겁을 먹고 그래요. 바쁜 거라니까요. 바쁜 거요. 바쁜 척이 아니고 바쁘다고.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0113님,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목이 안 들어가요. 오늘 장거리 운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몸통으로 돌리세요. 몸통으로 목을 돌리세요. 역시 네. 대박 닥터배.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노래 듣고요. 인류종합고민연구소의 세 번째 사연 꽁트로 들을게요. 네. 좀 쉬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쉬세요. 빅스의 섀도우 김한솔님의 신청곡입니다. 목요일 별밤 닥터배 백이성씨, 원더걸스의 예은씨, 혜림씨와 함께하고 있는 인류종합고민연구소. 이번에는 세 번째 고민 사연을 꽁트로 만나보고 청취자분들의 참여로 해결 방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하다는 그 내용이죠? 네. 네. 아, 이게 예은 씨가 이걸 보고서 손가락질했다는 그 사연인가요? 네. 이게 뭐냐고, 이게. 드라마라고. 그러셨어요. 자, 별밤 속 타는 극장. 오늘은 최마리아님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프로포즈를 받은 25살 먹은 직장인입니다. 제 남자친구요. 저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으면서 제 앞에서 울고 웃고 안 만나주면 길바닥에 들어눕는다고 억지를 피워서 마음을 열게 됐죠. 조금 이르긴 하지만 지난달엔 프로포즈도 받았답니다. 남자친구가 대뜸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초면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 예은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똑똑하고 다부진 여자는 살면서 처음 봤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오빠, 오늘 인사만 한다고 했잖아.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니, 너희 부모님 보니까 네가 더 탐나네. 이렇게 멋진 부모님 안에서 자란 너랑 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오빠. 장인어른,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어쩜 좋아. 우리 똑똑한 딸한테 반했대, 여보. 예은이 결혼하면 주려고 안 쓰고 있던 전기밥솥이랑 라디오 경품으로 받은 김치냉장고 이제 예은이 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 그리고 그 예은이 엄마가 쓰던 그 앤티크 한 그 화장대 있잖아, 그거. 엄마가 리폼해서 예은이 시집갈 때 선물해줄게.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오빠도 좋지? 좋고 말고 두 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오빠네 부모님은 진작부터 인사를 드리고 찾아뵙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 할 즈음 오빠 어머님,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님과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 부모님이 우리 기상이 보고 좋아하셨니? 네, 어머니. 오빠가 얼마나 든든하게 인사도 드리고 박력 있게 굴었는지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기성아, 네? 나 예은이랑 둘이 할 얘기가 있다.
자리 좀 비켜줄래요? 예, 어머니. 연아, 긴장하지 마. 알았지? 윙크. 시어머니는 제게 하얀 봉투를 한 장 내미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직 상견례는 안 했지만 이미 한 거나 다름없잖니? 곧 날도 잡을 거고 식장도 알아볼 거고 그 전에 조금 민감한 사안들을 방지하고자 내가 몇 자 적어봤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예단 및 혼수 목록? 그래, 혼수 목록은 네가 신혼집에 채워 넣어야 할 목록들이고 예단은 결혼 전에 너네 집에서 해와야 할 것들이야. 예은아, 예단이 뭔지 아니? 그게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널 평생 먹여 살리고 보살펴 줄 거잖아? 그런 아들을 키워준 시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차리는 예의지. 이게 몇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라서 요즘 젊은 친구들 예단 생략한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란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단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까진요. 그럼 예단 목록 읽어볼래? 원앙 금침 이불, 3배 세트, 비단 한복, 반상기 세트, 수는 수저, 또 냉장고 교체? 이게 다 어머니께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그래, 종종 시댁 가전 제품을 바꿔주기도 한다더라. 그래서 한 번 적어봤어. 그리고 다음 장은 나랑 기성 아빠 말고 우리 친척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한테 줄 선물 목록이란다. 네, 결혼한 분들께는 핸드백, 안 한 분들께는 시계나 지갑 세트. 요즘 웬만한 집이 하는 예단 목록이 이런데 사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현찰로 주는 것도 괜찮을 듯해.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렴. 저희 회사 언니 보니까 500만 원을 시댁에 예단으로 드리니까 반을 돌려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현금으로 너희가 3천만 원을 가져오면 우리가 반은 다시 너한테 돌려준단다. 얘기 들어봤지? 네? 3천만 원이요? 어머, 놀란 건 아니지? 우리 집 수준에 이 정도는 해야 예의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돈 하는 시엄마로 볼까봐 걱정되네.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희 집엔 엄마 아빠의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까 3천? 3천이라. 여보, 그 있잖아, 그 예은이 결혼 적금 통장 그거 있잖아, 가져와봐. 보면 뭐해, 이제 1,000만 원 채웠는데 3천은 택도 없어. 조금 많지? 그치? 난 1,000만 원으로 예단은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그 집 아들을 잘 키우긴 했지만 3천이 무슨, 당장 우리 집 전세 대출금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쩌면 좋으나? 예은아? 그게 거기다가 말이야, 예단만 해가는 게 아니라 그 결혼 비용에 그 드레스에 돈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지 어떡하면 좋나. 아무튼 미안하다 연아, 그냥 애비가 못 나가지고. 아니야, 아빠. 무슨 그런 말을 해. 두 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빠한테 얘기해서 조정해볼게. 부자는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던 우리 집. 반대로 모든 게 넉넉하기만 한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의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돈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예은이 어디야? 나 휴게실. 아, 그래? 그럼 잠깐 짬내서 엄마 좀 만나볼래? 우리 신혼집 알아보셨대. 같이 보자고 하시네? 알았어요. 집안 사정과 수준 차이가 다를 뿐 저는 남자친구도 그의 어머니도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저 마음이 답답해질 뿐이죠. 어때? 방 3개, 욕실 2개는 돼야 나중에 애 낳고도 편안하게 살지. 안 그러니? 네, 어머니. 우리 동네 가면 내가 잘 아는 이태리 수입 가구점이 있단다. 거기 가서 내 얘기하면 싹
해줄 거야. 장롱, 침대, 소파 이것저것 해서 2천만 원 정도로 싸게 할 수 있겠구나. 가격값만 2천만 원이요? 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어디서 사야 하나? 뭘 한숨을 쉬어, 너. 이 동네 아파트값 얼마인지 알지? 우리도 무리해서 집 얻어준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침대랑 가구는 저희 아빠가 물려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리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어머, 신혼집에 무슨 헌 가구를 들여. 복 달아나라고. 그건 반대야. 네. 예단 비용은 어떻다고 하시니? 네? 무슨 얘기, 엄마? 저번에 예은이 왔을 때 예단 목록이랑 혼수에 대해서 얘기 좀 했거든. 아, 그거? 그래, 예은아 부모님 뭘 하셔? 나 사실 시계는 좋은 거 받고 싶은데. 남자친구에게도 이 예단과 혼수 규모는 당연한가 봅니다. 그래, 예은아. 무슨 생각하니? 그게요. 어떻게 하지? 예단비 3천만 원에 혼수비에 뭐해 하면 결혼 준비 비용이 1억 원을 육박할 것 같아. 오빠네 집엔 너무나 당연한 비용인데 우리 엄마 아빠 체면이 있지. 우리 집은 그런 사정이 안 된다는 말을 못 하겠어. 하지만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이제 인턴인 내가 신용 대출을 1억이나 받을 수 있겠어? 나 정말 어떻게 하지? 저보다 7살 많은 남자친구, 직장생활도 오래 한 남자친구, 집도 잘 사는 남자친구. 천생연분이라 생각했지만 결혼이라는 큰 산 앞에서 저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습니다. 저는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작부터 삐걱이는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리해서 빚내면 그 돈은 누가 갚나요? 1번 그 집에 시집가지 마세요. 결혼을 접는다. 2번 우리 엄마 아빠도 다 그렇게 결혼했다. 결혼 전 트러블을 잘 넘겨야 오래 행복하게 산다는데 그냥 힘들어도 조금 무리해서 결혼하면 시댁에서 이쁨 받고 남편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2번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예단을 시댁 수준에 맞춰 결혼하세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솔직하게 털어놓아라. 자존심은 상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시어머니를 설득해 예단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4번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타 의견을 보내주세요. 눈물 나요. 이게 몸이 정말 눈물 나네요. 시어머니 연기가 참 눈물이 납니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그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예단 그런 거 아세요? 예단? 예, 들어봤어요. 혼수 목록 그런 것들도. 근데 요새도 뭔지 알긴 하나요? 예, 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먼저 대부분이 예단을 준비할 때요. 남자 집에서 아내 집의 어떤 형편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집을 사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막 60평짜리 집을 사놓고서 60평을 다 채워넣어라 그러면 집안 형편이 좀 어렵고 그러면은 이게 60평이 말이 60평이지 넣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의 어떤 결혼의 프로포즈를 받기 전에 서로 간에 연인 간의 어떤 그 얘기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미리 다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100% 3번입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남자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남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랑 될 예비 신랑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집이 이렇게 사는 건 쟤 못 살잖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혼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렇게 지금 대부분이. 얼마가 드는지에 대한 그렇죠. 큰 개념 없이 그런 거 없죠.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런 예를 들어서 남자 쪽에서
집을 준비하면 거기 안에 있는 혼수 그 안에 있는 집의 어떤 것들은 여자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도 최근에 알은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아 나도 시계 받고 싶은데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사실 여자분들은 현실적이잖아요. 남자분은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아내랑 빨리 결혼해서 애도 낳고 빨리 사랑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데고 그러니까 아들을 내보내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끼리.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3번 솔직하게 털어내. 지금부터라도. 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참 답답한데요. 네. 자, 어떤 선택을 내리실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그 남자와의 결혼을 접는다. 2번 무리를 해서라도 시댁의 요구에 맞춰 결혼을 한다. 3번 자존심이 상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고 예단을 줄인다. 4번 그 외에 청취자분들의 다른 의견을 받습니다. 4가지 방법 중 어떤 게 좋은지 의견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는 샵 8001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추가 비용이 들고요.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은 공짜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일단은 진짜 마음이 아프고요. 네. 저 같은 경우면은 남자친구랑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주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해가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해주지 않으면 말 안 나오게. 미움털이 박힐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그런 거죠. 뭐 보통 드라마의 사랑과 전쟁이나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 네. 예단을 다 준비하고 예단을 못 했는데 물에서 왔어요. 그럼 다음에 뭐 이럴 때 야 요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뭐 시어머니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얼마 좀 갖고 와가지고 하자 그래. 어머 저희가 힘든데 이게 좀 왜 당연히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뭘 좀 뭐 돈이 뭐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아유 저쪽에서 말하면 뭐하니 들으라고. 어차피 뭐 없는 쪽에 뭐 사부인이 뭐 해주겠어? 이렇게 하면 정말 속상한 거. 그게 미운털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그 고부 간의 갈등이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고, 그런데, 근데 그걸 어떻게 계속 무리를 해서 하려면은 당연히 이걸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죄송합니다. 연결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뿐이죠. 수위가. 예.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세대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40대, 30대 세대는데 이제 갓 20대 젊은 친구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혼수 예단을 요즘에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현금으로 줘서 그게 전통이니까 뭐 반을 되돌려 준다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왜냐면 전통이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만 원을 줬으면 250만 원을 되돌려 받는다거나 어떤 그런 형식적인 거 절차 말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절소화가 되면서. 근데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만약에 지금 세 분이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윤아 씨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요? 지금 멘탈 붕괴 상태예요. 그래요?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군요. 엄청나게 많죠. 주변에서는 못 봤거든요. 이게 왜냐면 사랑만 있는데 사랑하고 나서 결혼이 승낙이 되고 하게 되면 이제 현실로 현실이죠.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결혼식 예식 해야 되죠. 요즘 결혼식장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너무 속보이긴 하지만 본전은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이라든지 한 사람 앞에 와서 그 축의금을 내잖아요. 축의금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5만 원인데 한 4명이 와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5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식 비용이든 뭐 어찌든 간에 합산을 했을 때 적자가 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너는 왜 이런 여기 나와서 그런 딱딱한 냉정한 소리를 하냐 그러는데 요즘 현실이 그런 거 어떡합니까?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제 주변에는 뭐 예단이나 혼수를 시부모님께서 예단이나 혼수 안 해도 된다라고 너그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맞아요. 대부분 네. 이제 그 남자 쪽 집안에서 네. 뭐 이렇게 혼수를 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지라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으세요. 더 그래서 많고. 쓰던 가구도 가져올 수 있게 그냥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저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론 그게 사랑으로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의 뒷배경에 엄마가 어떻게 적극된가를 그걸 다 알면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닥쳤는데 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 윤아 씨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자꾸 빼가요? 또 얘기해봐요. 우리 그런 상황이 있다. 생각되면. 그렇게까지 막 이런 집안의 자존심과 엄마 아빠 지금까지 날 키워주신 엄마 아빠한테 상처 드리면서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안 생각도 하겠다, 들고. 결혼을. 네. 그럼 남자친구랑 헤어질 거예요? 헤어져야죠.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데? 얘기는 해봐야죠. 솔직하게 얘기는 솔직히. 해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얘기로 개선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분명히 눈치를 준다든지, 뭐 눈치를 그런 봤죠. 일들이 있을 건데, 이게 사랑으로 극복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 너 그럼 예은이 저 집안 좀 알아와라. 그렇죠. 집안 형편이 어떤지를 보고 그렇게 좀 선택을 해보자. 그리고 몇 평 정도면 괜찮겠니라고 아마 여쭤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넉넉하게 사시면 사실 너무 이기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지금 뭐 예단이 어떻게 저렇게 해오는 거 보면 거의 지금 그쪽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뭐라 해야 동등하게 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사실 시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겠고 네.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되실 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상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난 좋은 시기 만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사실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 시어머님과의 갈등 같은 부분은 왜냐하면 시어머님이 지금 이 주인공 아내 되실 최마리아님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남편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남편분이 얼만큼 나를 이해를 해주고 나를 배려를 해주는지가 그거는 비단 이 혼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두 분이서 함께 결정하고 고민해야 될 그렇죠. 일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시어머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문제가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예은 씨 남자친구가 네. 얘기를 해봤어요. 네. 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도? 이렇게 얘기 나오면. 자, 예은 씨의 대답은요. 광고 듣고 와서. 이래라 저래라. 큰일 들어보도록 날 뻔했다.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물어놓고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래라 저래라. 어우. 빛나는 밤에 인류종합고민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은 씨의 대답을 들어보죠. 네, 저의 대답은 남자친구와 얘기를 잘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또 시어머니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뭐, 정말 내가 일생을 함께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시어머님이랑 얘기를 해서 끝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예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서 다 부딪힐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100% 부딪힐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해 놓지 않으면 미연에 어떤 해결해 놓지 않으면 방지라기보다 해결해 놓지 않으면 계속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드라마일 수도 있겠지만 드라마에서 그렇잖아요. 다 들으라고 뭐 뭘 얘기하면 뭐하니 저쪽 집안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거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라고 얘기하면 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속이 상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서로 예의를 차리자고 하는 거였으면 정말 진심으로 그게 마음이 들어가야 예의가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뭐 누가 요구하고 이럴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부모님 좀 그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편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분이 얼마큼 내 힘든 상황을 이해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느냐가 가장 맞아요. 중요한 남편 될 분이 그 여성분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서 어느 정도 나 스스로 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단을 해야 돼. 엄마, 뭘 예단 이렇게 많이 해? 그거 얼마나 다 써? 맞아요. 그냥 요렇게 해갖고 와. 그건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엄마. 그래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난 쉬게 하고 있잖아. 이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 사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좋아요 결혼해서. 좋은 거예요 그냥. 아우 나 된장찌개 난 언제 내 마누라, 끓이지? 그냥 내 마누라 생기잖아, 내 마누라.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혜림 씨, 지금 아까부터 계속 미간이 혜림 씨 미간이 지금 아까 한 10평부터 한 지금 1평으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뭘요? 혜림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남자가 그런다면. 같으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해야겠고, 네. 근데, 네. 이거를 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속상하죠. 얘기를
남편한테는 하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저는 요구에 맞춰서 할 것 같긴 해요. 엄마한테 가서 뗐을 것 같아, 혜림 씨는. 네. 엄마가 문제야. 엄마, 나 결혼해야 되는데 나 어떡해. 엄마가 결혼해야 된단 말이야. 결혼해야죠. 뗐을 것 같아. 자, 뗐을 것 같아. 0283님, 난 시어머니인데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솔직하게 시어머님께 얘기를 하고, 결혼한 후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사람답게 처신을 잘하고 살면 혼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셨습니다. 아니, 네, 이런 좋은 시부모님도 계세요. 그렇게까지의 시간이 많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자, 9911님, 1번이요. 당연히 해오라는 시어머니 극복하고 산다고 해도 시집살이 장난 아닐 겁니다. 저 10년차 결혼 생활 중인데요. 내 동생이라면 절대 반대입니다. 평생 고생이에요. 결혼 접어라. 네네. 네. 네, 5471님, 저는 그냥 대출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 남편이 갚고 있어요. 좀 미안해도 우린 사랑으로 결혼했으니까요. 괜찮네.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남편분이 그냥 우리 무리해서 빚을 대출 받아서라도 이렇게 우리 엄마 기분 맞춰주고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남편이면 시원하게 좋죠. 막 얘기해주면 그런 남편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정도 혼수를 해. 그냥 이 정도 해갖고 와.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갖고 와야 돼! 그러면 그때 야, 그러면 대출이라도 오빠가 갚을 테니까 대출 이렇게 되죠. 넌 신경 쓰지 마. 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엄마 멋있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니. 같이 갚아먹어. 내가 이런 마음, 내가 이런 마음에 내가. 예? 나 여자는 밥숟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죠. 녹음해두겠습니다. 백이성 씨 결혼 이런 분입니다, 백이성 씨가. 들어드릴게요. 혜림 씨. 네, 5663님, 2번 남자친구가 외동아들이면 시부모님 재산 다 본인 겁니다. 그냥 하세요. 근데 외동이 아니면 어떡하죠? 그러죠. 김수영 씨가요. 3번.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그만큼의 돈이 없는데 살면서 효도하면서 갚을 테니까 혼수와 예단 제가 가진 돈에 맞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엄마! 라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박찬영님, 남자친구한테 고백하는 건 어때요? 남자친구가 비상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저라면 제가 대신 그 돈 다 줍니다.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요. 아까 나왔던 얘기랑 비슷하고요. 네, 허동열님, 1번, 42살, 42살 외로운 노총각입니다. 우리 엄마는 참 좋은데, 왜 나는 모태솔로일까? 모태솔로일까?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자체도 지금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엄마는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발표해볼게요. 1번, 그 남자의 결혼을 접는다. 216표. 꽤 많이 나왔어요. 216표면. 자, 2번. 무리를 해서라도 시댁의 요구에 맞춰 결혼을 한다는 44표. 3번. 자존심이 상하지만 솔직히 고백을 하고 예단을 줄인다는 257표로 3번입니다.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고 예단을 좀 줄인다. 합리적인 선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럼요. 결혼이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큰 사치가 되면 안 되죠. 그럼요. 아니 결혼을 안 하더라도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결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얘기는 해보는 게 좋겠네요. 역시 우리 별밤 네. 가족 여러분. 일단 헤어진다. 일단 헤어진다. 제일 많아. 일단 헤어지고 얘기하자. 헤어지고. 아니, 다른 방송에 비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문자를 헤어진다. 보냈어요. 일단 헤어져라. 난 모르겠다. 결혼 접어 니네. 약간 이런. 뭐 고민으로 헤어지면 땡인데 뭔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어쨌든 굉장히 우리 살면서 복잡한 일이 많은데요. 서로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되잖아요. 아, 나도 또 이 딸아이가 될 우리 며느리의 마음을 받아주고 며느리도 내가 모셔야 하는 시어머니인데 생각하면서 예의를 조금만 차리면 좀 적정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고민을 헤쳐나가는 게 이제 인간의 어떤 본능이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헤쳐나가시면 되겠어요. 네. 아유, 참. 아무튼 오늘 이렇게 고민 상담소 함께 해봤습니다. 네. 인종고소 마칠 시간이고요. 요즘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뭐랄까 산뜻한 고민, 네. 네. 뭐랄까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럼 또 우리끼리 웃으면서 하는 고민,
지금은 정말 심각한 고민. 지금 라디오계 사랑과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 진짜. 결혼도 안 해보고 지금 결혼할 여자도 없는데. 벌써 겁나요. 전 남자친구도 없는데 벌써 겁나요. 혼수 고민하고 지금. 혼수 고민하게 생겼으니. 혜림 씨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지금. 혼수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요. 참, 열심히 벌어야겠어요. 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상황이 우리가 닥쳤으면 정말 멘붕일 텐데 미리미리 겪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인생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희성 씨. 네. 혜인이 씨 오셨네요, 밖에. 안녕하세요. 백희성 잡는 혜인이 왔다. 잡으셨군요. 그래, 결혼을 네. 할 거라면 띄워드리면서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대는 나만 있으면